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란부동산 놀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아주 중요한 시간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자, 서울의 미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물지도죠.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을 찬찬히 3월 3일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투자 방향을 잡아야 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미래를 주목하면 대박이 보인다.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강의와 매물 추천 정보까지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서울도시기본계획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 기존에도 우리가 투자를 진행할 때 중요한 보물지도로서의 역할을 해왔죠. 박원순 시장 때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우리는 어디에 개발이 집중될지, 호재가 뭐가 있는지 살펴보고 투자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2040 플랜을 세부적으로 알아야만 합니다. 자, 향후 20년간의 도시 발전을 위한 종합 계획이고, 지금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40년까지의 서울의 장기 계획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40 도시기본계획이 곧 우리에게는 보물지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전에 2030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박원순 시장은 약간 보존주의적인 성향을 가졌고, 그 밭을 일구자, 또 벽에 그림 그리고 이러셨던 분이죠. 그래서 굉장히 일률적으로 수치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종 일반 35층 룰, 그리고 2종 일반 25층 룰 해서 요즘 트렌드가 뭡니까? 신도시식 개발이 트렌드입니다. 집 앞에 업무지역이 있고 상업지역이 돼 있는 그런 형태의 개발이 필요되고, 신도시에 필요한 내용인데, 사실 이러한 수치화된 규제 룰을 가지고 있으면 아파트 넣기도 빠듯합니다. 따라서 2040은 거기에 따라 정성적, 유연적 가이드라인을 가진다. 그래서 밑에 그림 나오죠. 동일 용적률로 이런 식으로 개발하기보다는 이렇게 유연하게 개발하겠다. 이런 겁니다. 이걸 중심으로 보시면 결국 중심지가 보여요. 우리는 여기보다는 여기에 투자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렇게 고도화될 수 있는 자리. 그게 이번 2040 플랜 끝까지 보시면 어딘지 나옵니다. 끝까지 보세요. 그래서 2030 플랜은 결국 개발에 중심을 두고 있다. 자, 그래서 발표된 내용 보면 6개 꼭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행일상권, 수변중심 공간, 중심지 기능 강화, 도시계획 대전환, 그리고 지상철 지하와 미래교통 인프라, 이렇게 6가지인데 우리가 한 두세 가지만 디테일하게 보면은 앞으로의 투자 계획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명확하게 보입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보행일상권, 이제 신도시처럼 서울 도심도 정비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서울이 나대지가 어디 있어요. 결국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근데 이걸 기존 룰을 빼고 35, 25층 룰을 빼고 좀 더 고도화할 수 있게끔, 이제는 고층 아파트들이 쭉쭉 나올 수 있게끔 유연하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형태로? 자, 일상 공간을 전면 개편해서 도보 30분 자립생활권을 만듭니다. 자, 요즘에 서울 아파트도 슬세권이라는 얘기, 슬랩바 끌고 나가면은 다 뭐 업무지역도 갈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좋아하시잖아요. 이제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의 정비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도보 30분 내에 주거와 업무, 상업, 복합 형태의 일상권역으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사례 금액이 그림이 나오는데 뭐 수변여가, 그리고 주택, 녹지공간, 그리고 뭐 지하철역, 이런 게 결합된 형태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이 교통에 대한 그 개발이 조금 더 약하더라도 이 일상권역으로 여러 개가 나뉘게 되니까 좀 더 좋은 도시 환경으로 변화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자, 그리고 다음 수변 중심 공간, 이것도 연계가 되는 건데, 자,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업무와 그 주거, 상업, 이게 결합이 된 형태의 주변의 자연 경관도 여가 형태로 이제 편입을 시키는 거예요. 시너지를 일으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서울은 한강을 중심으로 61개 하천, 수변 공간이 존재합니다. 근데 거의 그냥 내버려진 공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기존에는 뭐 4대강 개발하면서도 했고 르네상스도 어느 정도 하면서 뭐 개발된 천들도 있지만
그냥 놓여진 천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수변들, 하천들의 잠재력을 활용해서 도시를 좀 더 살기 좋은 형태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중심의 한강, 지역 중심의 4대 지천, 동네 중심의 지류 소하천 이렇게 개발을 해서 수변의 규모, 입지에 따라서 수변을 활성화시켜서 좀 더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자, 결국 여기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한강입니다, 한강. 예, 틀림없는 중심 좌표라.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40의 핵심 단어는 또 한강이다. 또 한강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자, 그래서 결국에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의 하나의 꼭지를 담당하고 있고 수변 중심 공간이 개발의 축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지 정확히 판단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여기 4대 지천, 예, 4대 지천, 안양천, 그리고 중랑천 이러한 천들이 있잖아요. 이런 지역 중에서 아직 개발이 덜 됐거나 아파트 단지들이 모여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 그리고 자본이 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한강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고 한강변에 앞으로 층수 제한이 완화가 되면은 재건축의 진행 여지가 굉장히 높아지고 그리고 사업성이 크게 증대되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싼 거예요, 지금. 이게 만약에 이대로 진행이 되잖아요. 층수 제한 풀리고 뭐 60층, 70층 얘기 나오고 뭐 50층 이상으로 계속적으로 개발 계획이 발표되고 정비 사업이 진행되는 형태다. 그럼 지금이 제일 싼 거라고. 지금이 가장 제일 싸다. 그래서 한강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살펴봐야 여러분들 자산을 크게 증대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물지도라는 겁니다. 자, 수변 중심 공간 제대로 보셔야 되고요. 자, 다음은 중심지 기능 강화입니다. 자, 3도심 7광역 12지역 많이 들어보셨죠? 자, 여기서 3도심의 기능을 좀 더 고도화하자. 고밀도 전략, 고밀 개발. 도시의 경쟁력을 올리고 글로벌 선진 도시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서울을.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들 상상하지 못할 정도 수준으로 격상되는 거죠. 일단 환경적인 부분이나 또 상업적인 부분, 업무 지역 부분, 뭐 여러 가지 개발들 생각을 했을 때 서울이 기존의 3도심 7광역 12지역은 유지하면서 서울의 도심, 광화문 일대, 그리고 여의도, 강남을 중심으로 이것들이 하고 있는 기능을 좀 더 고도화시키겠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미 이 지역들은 비싸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좀 더 기회로 포착할 수 있는 그런 호재는 뭐가 있을까? 자, 서울 도심은 4+1축 전략으로 활성화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상권 많이 죽었잖아요. 지금 서울 도심이 상업지 비율이 높아요. 뭐 중구도 마찬가지고 종로도 마찬가지고요. 이 두 지역구가 상업지 비율이 높고 주거 비율은 굉장히 낮은 지역이에요. 근데 이 상업지가 굉장히 오래된 구도심에 속하죠. 오래됐고 낙후된 그러한 시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세운도 지금 재정비 촉진지구 하면서 많이 지금 개발되는 상황인데 이 지역들이 하나의 축이 아니라 이 세운 재정비 하나 축만 아니라 4+1축으로 활성화를 시킨다고 하니까 자, 이 지역은 아파트 기반 지역 아니니까 주변에 그 배후 주거 지역들 이를테면 뭐 성북구 지역이나 동대문구 지역 이런 지역들한테는 아주 큰 호재가 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지하철 GTX C노선 흘러가고 동북권은 앞으로 좋아질 일밖에 없습니다. 먼저 사는 사람이 제일 부자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돈이 많은 사람은 한강에 집중하시고 돈이 없는 분들은 이러한 서울 도심 활성화, GTX 뭐 이런 것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눈여겨볼 거예요. 중심지 기능 강화에서 이미 비싼 지역들은 더 비싸질 거고요. 자, 서울 도심 개발, 구도심 상업 지역들이 활성화시킨 지원이 들어간다. 그리고 나머지 7광역 12지역 또 산업 연계를 육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떤 형태인지 지도를 우리가 한번 봐야겠죠. 자, 4+1축 요겁니다. 자, 경복궁 보이시죠? 이 우측에 광화문 시청, 국가중심축, 그리고 인사동 명동, 역사문화 관광축, 그리고 세운지구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패션 뷰티 허브 이런 식으로 동대문구
이게 이쪽이 상업지 비율이 가장 높거든요. 예. 이쪽에 도심 활력 증진, 그리고 쇠퇴 상권 활성화 적극 지원, 신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예.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국가적인 서울시에 지원이 들어가니까 여기에도 우리가 집중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서울비전 2030 4대 신성장 혁신축. 그래서 요것도 보시면 국가경쟁 한양도성에서 구로까지, 그리고 청년첨단 한강에서 창동까지, 미래융화 한강에서 양재까지, 감성문화 상암에서 김포공항까지 이게 나왔는데, 여기서 눈여겨볼 자리는 전 이건 것 같아요. 일단 동북권 청년첨단 보면은 이 청량리, 광운대, 창동, 이쪽 라인 중에서 아직 그 여러 가지 면적으로 봤을 때 투자 비용도 다른 지역보다는 적게 들어간 편이고, 미래 가치적으로 봤을 때도 이러한 성장 혁신축 외에도 교통 호재와 다른 그 주거벨트 라인의 변화, 정비 사업에 예정된 그 수순,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했을 때 360도, 180도를 넘어 360도 바뀔 천지개벽할 자리들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일단 청량리 홍릉 지역은 청량리와 미주 아파트 재건축이 있죠. 청량리 6, 7, 8 구역 재개발이 있고요. 또 전농답신 뉴타운도 아직 다 안 끝났잖아요. 이런 것들의 시너지, 그리고 청량리의 GTX 노선, 그리고 L65와 한양수자인, 효성 해링턴, 정비화, 그리고 용두의 개발들, 이런 것들이 되면서 아예 느낌 바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대로변 중심으로는 뭐 제기역 보면은 예전에는 정말 뭐 약재상만 많고 굉장히 낙후된 이미지였는데, 이젠 대로변이 다 바뀌었어요. 다 새로운 신축 건물로 리모델링하거나 새로 지어졌습니다. 도시의 가치가 지금 꾸준히 바뀌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 청량리에서 제기동 가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이 스카이라인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대, 그리고 광운대, 창동 일대. 광운대는 장유 뉴타운 있죠. 창동, 상계 그쪽은 뭐 개발할 용지도 많고, 또 개발된 뉴타운에 뭐 버금가는 거기 주공 아파트들이 다 재건축되면 어마어마한 면적의 신축 아파트 주거벨트 라인으로 될 수 있는 잠재적인 재료들이 모여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라인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한강에서 창동 라인은. 이게 제일 저는 눈여겨 보이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도시계획 대전환. 자,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이제는 용도지역제 층수 제한 폐지하겠다는 거예요. 자, 기존의 2030의 용도지역제를 폐지하고 비욘드 조닝으로 개편하겠다. 그래서 유연하게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35층 룰을 삭제하겠다. 그리고 주거, 업무, 상업 이렇게 나눠서 아파트, 뭐 상가, 빌딩 뭐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주거와 업무, 상업 기능을 구분해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뭐 이게 결합된 형태, 일본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최소 규제 지역들이 있잖아요. 근데 서울에도 약간 그런 지역들을 계속 시도는 있었지만 이렇다 할 뭐 개발은 없었지.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입지 규제 최소 지역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고 도시 기능을 향상하면서 지금 서울에 주택이 부족하죠? 정비 계획들,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이게 묶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고층 아파트들, 재건축하는데 고층 아파트들, 50층 이상의 아파트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의 아파트들은 싼 거랍니다. 싼 거. 싼 거예요. 자, 그리고 지상철 지하화. 이거는 예전에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일단은 뭐 1호선이나 2호선이 얘기가 제일 많았고, 선거가 나올 때마다 뭐 지하화하겠다는 얘기는 나왔는데, 이번에 2040 플랜으로 제시를 하니까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는 있죠. 이거를 중심으로 우리가 투자를 진행하는 거는 맞지 않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늘의 가장 중요한 점은 두 가지가 나왔죠. 지금 한강 주목해야 되고, 또 이 룰, 층수 룰 삭제되고 재개편되는 거, 이런 것들은 나왔으니까요. 자, 단계적으로 지하화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하화하면 위에를 뭐 공원이나 이런 활력 공간으로 바꾸거나 아니면은 용지를 가용할 수 있도록 용지를 활용하는 전략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디가 가장 이 노선이 지하화되면
호재로 작용할 것인가, 수혜를 받을 것인가 살펴보면 다 지도 보면 답이 나오죠. 일단 용산, 용산이 가장 큰 수혜지입니다. 그 다음 영등포 일대, 영등포 일대, 그리고 동북권, 동북권도 엄청난 수혜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지역이 지상철 지하에는 큰 호재를 받는다. 아까 말했던 한강과 또 이러한 지상철 지하와 교집합 지역은 용산이 되겠네요. 그렇죠? 용산 2040 플랜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가 앞으로 좋아질지. 자, 다음 볼게요. 자, 마지막 6번째는 미래교통 인프라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자율주행이 점점 개발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이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UAM. UAM 이게 뭐냐면 Urban Air Mobility. 그러니까 도심항공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이게 터미널을 설치한다고 해요. 그 거점이 또 용산이 나옵니다. 용산, 그리고 김포공항, 마곡지구 연결된 지역이고, 공항이죠. 그리고 삼성 잠실, 강남 이 마이스산업단지. 요게 거점이에요. 여기에 터미널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긴 미래겠죠. 당장 감은 안 오지만 이게 이 지역이 얼마나 중요한 지역인지는 아시겠죠. 서울에서 이 지역이 중요한 지역이다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여기에 터미널이 생겨야 된다. 그래서 이 6개 오늘 꼭지를 봤는데 자주 등장하는 지역이 있어요. 일단 한강 중심으로 용산과 여의도 연결 브릿지를 여러분들 보셔야 되고, 그리고 도심의 개발로 인해서 동북권 지상철 지하화로 인한 동북권 매력 확인할 수가 있었고, 또 정비사업 개발, 정비사업 개발과 또 한강의 연계성을 생각했을 때 이 재건축, 한강 주변 재건축 어디를 봐야 될지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 보면 좋은 계획이라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결국엔 2040 20년 동안 한강 라인을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겠구나 알 수 있고요. 또 규제 완화를 통해 이제 새로운 개념의 도시가 서울이 될 것이고, 서울이 이렇게 개발될 때 주거도 변화가 있겠죠. 주거 공간도 변화가 있는데 정비 사업도 접목이 돼서 활성화가 될 거라는 거. 그래서 이전에 35층, 25층으로 아파트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물론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재건축을 묶고 있는, 발을 묶고 있는 제초안이 있죠. 이것도 완화가 다음 정권에선 이루어져서 하루빨리 세계적인 도시 서울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잠깐 뭐 올라간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겁나서 개발 안 하지 말고 정말 미래도시 서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 도심 개발 지원과 활성화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서울 도심 광화문 일대 아까 말했죠. 이 뭐 서울역부터 명동을 지나 동대문까지 그 지역들이 또 앞으로 지원이 되고 활성화될 거다. 동북권, 성북구나 동대문구 집중해 봐야 되는 요소고, 또 뭐 영원한 투자처죠. 용산과 여의도 좋아질 거 누가 모릅니까? 그리고 강남 한강변 개발, 재건축을 주목해야 된다. 그래서 한강변에 있는 재건축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제가 이전에도 추천 많이 드렸던 지역들이 있습니다. 강서구 일대, 강동구 일대 여러분들 버릴 게 없습니다. 다 살펴보셔야 되고요. 또 광진구 일대나 이런 데 한강을 끼고 있는 지역들 놓치지 말고 다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본이 좀 없으신 분들은 아직도 저렴한 서울의 도심과 밀접한 구도심의 재탄생, 여기도 천이 있잖아요. 중랑천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도심, 구도심이 재탄생되는 동북권, 결국 2040 플랜 보면 서울이 종착지고 서울이 답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 살펴봤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멤버십 가입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20년 후 서울 계획 보시면서 정말 좋은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단에 카톡방 링크 제가 첫 번째 댓글에 고정을 해놓을 테니까 누르시고 많이 카톡방도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놀보였고요.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